어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배우 윤여정님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기 윤여정님과 브래드 피트의 투샷을 보십시오. 세상에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 이런 일이 워낙 자주 있다 보니 우리 영화가 미국에서 또 상을 받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미국계가 아닌 순수 아시아 여성 배우로서는 아카데미상 93년 역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한국 배우로서의 최초 수상은 둘째치고 흑인에게조차 상을 잘 주지 않는 백인들만의 잔치였던 그 콧대 높은 아카데미상에서 윤여정님이 수상을 한 것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계 전체에 있어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아카데미상을 종종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둘이 서로 다른 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아카데미상이 맞고, 대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그 특유의 트로피, 중세 기사 같은 그 트로피의 황금 남성의 애칭이 바로 오스카여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카데미상을 오스카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1939년에는 아카데미 측도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아카데미상이 백인들만의 잔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아카데미상은 미국적 사고방식에 무척 편향되어 있으며 백인 배우들에게만 상을 주고 있다는 비난이 매우 많았던, 말하자면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예로 그게 유독 심했던 지난 2015년을 보면 아카데미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상인 남녀주연상, 그리고 남녀조연상, 이렇게 4개 부문에서 지명된 총 40명의 배우들 전부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백인들이었습니다. 지난 93년간 흑인이 주연상을 받은 것은 딱 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백인들입니다. 남녀조연상까지 다 더해도 총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인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1957년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마저도 미국계 아시아인이었고 미국인들처럼 영어로 배역을 연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윤여정님이 조연상을 수상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아카데미상 최초로 아시아인이 각본상을 받은 것 또한 지난 2019년 기생충이었기 때문에 최근 한국인들이 아카데미상의 90여 년 그 높은 벽을 허물며 지금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CNN 홈페이지에서도 윤여정님의 수상 소식을 이렇게 딱 메인에 걸어두고 크게 다루고 있는 이유 또한 이게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윤여정님의 이번 아카데미 수상식에 있어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기자들이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어떤 외신 기자가 윤여정님에게 브래드 피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시아인이 등장하는 것이 매우 드문 아카데미 무대에서 백인 남성의 상징적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래드 피트를 가까이에서 보게 된 한국인 여성 윤여정님에게 말하자면 백인의 느낌이 어땠냐는 뉘앙스에 잠재적으로 매우 인종차별적이며,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저질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는 동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장소와 무대를 가리지 않고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윤여정님은 아주 차분하게 난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 난 걔가 아니다 라는 대응으로 상황을 잘 넘겼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 정신나간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엄청난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윤여정님의 수상 소식은 브래드 피트의 입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명을 받고 무대 위에 오른 윤여정님 역시 마이크를 잡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브래드 피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가 너무 잘생겨서 놀라서였기도 했겠지만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인 플랜 B가 바로 브래드 피트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브래드 피트가 소속사 왕 회장님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윤여정님의 시상식 장면을 이미 보신 분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 초반에 그녀가 상당히 버벅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도 작은 말실수도 몇 번 하시고, 또 마치 머릿속이 갑자기 하얗게 된 것처럼 말을 이어가다 꼬이며 얼음이 되는 모습을 잠깐 보이셨는데, 아무리 대배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영어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 배우들이 모두 모인 그 앞에서, 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받고 또 그 소감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냥 제정신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아찔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중간 이후부터는 자신을 한번 추스린 다음 준비하신 대로 소감을 아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윤여정님은 소감을 발표하는 중간에 자신은 먼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또 그래서 다들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식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식 이름을 정확히
발음해서 부르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여정님을 만난 많은 외국인들은 그녀를 향해 연 또는 유 하며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사람만이 그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불러주었는데 그게 바로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준 사람은 브래드 피트 뿐이었고 또 그 말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 위해 혼자 충분히 많은 연습을 했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윤여정님이 우리에겐 대단한 배우이기는 하지만 늘 헐리우드 최고 배우들과 또 세계 최고 유명인들과 함께 지내는 브래드 피트의 입장에서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영화에 출연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브래드 피트의 회사 플랜 B는 2004년 트로이, 2005년 찰리와 초콜릿 공장, 2011년 머니볼, 2013년 월드워 Z, 이후 노예 12년과 빅 쇼트 등 거의 매년 수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어낼 정도의 초대형 제작사입니다. 그런데 미나리는 총 제작비가 대략 22억 원 정도 들어간 아주 작은 저예산 독립 영화입니다. 트로이가 대략 2천억 원짜리 영화였고 월드워 Z 또한 대략 2천억 원 정도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온 이름도 없는 게다가 자기 회사의 여러 작품 중 거의 가장 작은 작품에 출연하는 이 한국인 노배우에 대해 그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피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호명하게 될 이 한국인 노배우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 혼자 몇 번이고 연습을 해가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공교롭게도 그게 윤여정 배우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 거의 최초의 외국인이었던 것이며 그게 연습 없이는 절대 그렇게 발음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상소감 자리에서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 언급하며 브래드 피트에 대한 특별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이며 도대체 몇 번을 다시 봐도 질리지 않는 탱크 영화 퓨리에서의 그 모습은 같은 남자가 보아도 정말 심할 정도로 멋있고 또 볼 때마다 매번 감탄하고 반하게 만드는 최고의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실생활에서는 인종차별적 행동을 일삼고 약자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실망감에 그동안 그에게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애정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인데 이번 시상식에서 윤여정님을 위해 보여준 그의 정성이 담긴 작은 배려를 통해 비춰진 그의 숨은 인성의 발견으로 인해 안 그래도 좋았던 브래드 피트가 이제 몇 배는 더 멋져 보이고 앞으로도 또 몇 배는 더 좋아질 것만 같습니다. 윤여정님의 수상 아주 격렬하게 축하드리며 아울러 그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확히 불러주어 그 귀한 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준 멋진 남자, 멋진 사람 브래드 피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